중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 동포 TV입니다. 1978년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대약진 운동 그리고 문화 대혁명의 광풍으로 중국 전국이 인민들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고 또 온갖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애국자 덩소평은 굶주리는 중국 백성들, 인민들을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1978년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혁, 개방. 덩소평이 이끈 개혁, 개방은 중국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에 동북 삼성에서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개혁, 개방의 그 물결에 가장 먼저 선두로, 선봉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물결을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갔습니다. 마치 말 달리기 대회를 한다든가 달리기 대회를 했을 때에 여기 땅 하고 이 총소리가 울리면 제일 먼저 치고 나갔듯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 전역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중국 동포들이 갖고 있는 그 개척자 정신, 동북삼성에서 한반도의 2배가 되는 40만 킬로제곱미터를 이 황무지를 논농사로 개척해낸 그 황무지를 변화시킨 이 개척자 정신이 피에 흘렀고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해안, 동해연안 그를 따라서 경제특구라든가 경제 발달 지역으로 중국 동포들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족에 대해서 주로 한국에 사는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족 동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자라는 독일의 노동경제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노동경제연구소입니다. 전 세계와 국제 네트워크를 망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 1800명 이상의 학자들로 만들어진 연구소가 이 이자라는 독일 노동경제연구소입니다. 독일 노동경제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하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 중국 조선족을 바라다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운용하면서 이 결과로서 중국의 그 주류 민족인 한족과 소수 민족의 그 경제소득은 개인적인 경제소득은 어떠한가를 연구하고 분석한 그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서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것을 순위를 10개의 민족 순위를 연구하고 순위를 매긴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순서부터 1위 순서까지 어느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개인소득이 10위인 민족은 장족입니다. 898달러, 한국 돈으로 113만원. 9위 민족이 있습니다. 미오족입니다. 982달러, 한국 돈으로 123만원. 8위 위구르족입니다. 1041달러, 131만원. 7위 토가족, 1079달러, 136만원 한국돈. 6위 회족, 1151달러, 145만원. 5위 티베트족입니다. 1155달러, 한국돈으로 145만 5천원. 4위가 한족입니다. 주류민족인 한족. 한족의 개인소득 1229달러, 154만원입니다. 한국돈. 이 한족은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죠. 12억이 넘습니다. 3위 만주족, 1231달러, 한국돈으로 155만원입니다. 2위는 몽고족, 1241달러, 한국돈으로 156만원. 1위 바로 우리 중국 조선족, 1583달러, 한국돈으로 199만원입니다. 즉 경제특구라든가 도시 성시에 가서 일하는 조선족의 개인 평균 소득이 199만원으로 56개 민족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조선족 동포 가운데 중국의 성시, 도시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조사 내용입니다. 북경에 사는 우리 조선족 동포가 8만 명, 산동성에서 살면서 일하는 중국 동포가 20만 명, 웨이하이, 칭다오 등등이죠. 광동성에서 사는 그리고 일하는 중국 동포가 4만여 명, 상하이에 사는 중국 동포가 5만여 명. 그래서 대체로 40여만 명의 중국 동포가 중국의 대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특구, 번영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개인소득이 한국 돈으로 199만 원이다. 이 논문 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족의 사회적 네트워크, 즉 이 망 때문에 그렇다. 그 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망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 이 기업으로 인해서 중국 조선족이 개인 소득이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족이 한국어를 잘한다. 조선말을 잘한다. 이걸로 인해서 개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이, 그 무역의 양이 많아지고 투자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선족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열렸다. 이것이 중국 조선족이 56개 민족 가운데서 가장 개인소득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무역 관계가 시작이 되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가 능통하고 중국 문화를 알고 또 그 기회를 활용한 중국 동포 조선족의 개인소득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1위를 차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56개 민족 가운데 개인소득이 1위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도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조선족 동포의 경제 활동, 또 수익은 또 소득은 고국인 대한민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고 경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를 거치고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서 이념으로 분단되었고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은 아주 폐허, 잿더미에 올라앉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선 그러한 대한민국을 거지 국가라고 했습니다. 츠가이 과자. 그런데 그 잿더미와 폐허더미 위에서 한국인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세계사적 기적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0 몇십 개 국가 가운데 경제 10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역사였고 그것은 한국인에게 있는 불굴의 개척자 정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국 조선족도 개척자의 피가 흐르고 개척자의 유전자가 있는 민족입니다. 개척자 대한민국과 개척자 조선족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 56개 민족 가운데 개인소득 1위가 된 것이 우리 중국 동포입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어서 중국 동포의 기적, 해란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이 중국 동포의 기적은 결국 북한의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순리이고 역사의 큰 흐름이자 물결이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의 미래 방향이다. 나는 이렇게 통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물결과 흐름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우리의 한민족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 조선족 동포들과 함께 이제 민족이 서로 손잡고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중국 동포의 미래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전체가 하나 되는 그 미래의 통합을 함께 개척하는 길에 이제 함께 가고 있다. 함께 길을 가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중국 동포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들도 중국 동포가 해란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750만 해외 동포도 중국 동포가 만들어가는 이 중국 동포의 기적, 해란강의 기적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